안녕하세요. 농사도 정보다입니다. 고추 모종 1차 웃그름 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웃그름을 주시기 전에 뭘 보셔야 되냐면은 고추 상태를 보고 주셔야 됩니다. 내 고추 잎이 엄청나게 진하고 한데 거기다가 NK라든지 질소질 높은 걸 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고추가 웃자라게 됩니다. 웃자라면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뚱뚱하게 자라면은 나중 되면은 당뇨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추가 한 7월달, 8월달 되면은 더운 날씨에 못 이깁니다. 그럼 병충해도 발생 많이 하고 고추도 웃자라기 때문에 오히려 고추가 적게 달립니다. 어떻게 웃그름 줘야 되냐면요. 내 고추가 잎이 엄청나게 진하고 엄청나게 잘 자라면은 그 비료 파는 데 가시면은 질소 인상가리가 보면은 제일 앞에 글자가 질소고요. 그 다음에 인상 나중에 가리거든요. 질소질을 좀 낮는 걸 줘야 돼요. 그 질소질 낮다 하는 거 보면은 글자가 써 있어요. 질소가 한 13 정도 되는 건 주면 좋아요. 13 밑으로 비료가 있으면 13 밑으로 비료 있는 건 좀 좋고요. 제일 앞에 글자가요. 그럼 내 고추잎이 좀 덜 진하고 좀 덜 자란다 싶으면은 앞에 글자가 뭐 14든 15 정도 있는 게 좋아요. 근데 15 이상 가는 건 안 좋습니다. 15 이상 가는 걸 줘버리면은 무조건 웃자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비료를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비료 성분이 중요합니다. 비료 성분을 보시고 비료를 주셔야 합니다. 그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고추 수확량이 맞습니다. 만약 질소질이 높은 걸 만약 주게 되면은 특히 질소인산가리 비료가 높은 걸 주게 되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오냐면은 마그네슘 흡수가 안 돼요. 마그네슘 흡수가 안 되면은 나중에 7월달 되면은 잎이 누렇게 돼 가지고요. 그 특히 세균성 전무리병이 발생 많이 합니다. 그러면 꽃잎이 막 떨어져요. 꽃잎이 막 떨어지면은 고추는 수확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웃그름 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잎 상태를 보고 주는 게 중요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유박을 주거든요. 유박이 3년 묵혀 있는 거래요. 3년 묵혀 있는 거를 저는 이제 유박 줄 때도 가까이 주지는 않아요. 멀리요. 최대한 멀리 양도 한 번에 많이 주지 않습니다. 지금 고추를 만약에 뿌리가 제가 땅을 안 파보지만 고추가 이마에 자랐으면은 제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7일날 뭐 심었거든요. 5월 7일날 심었으니까 5월 17일, 5월 27일 내일 모레 하면 딱 20일이거든요. 지금 고추 뿌리는 여기서 한 이만큼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멀리 줘야 돼요. 그럼 여기 유박이 녹으면은 이제 고추가 같이 먹는 거죠. 사실 저도 요 유박을 어제 비 오기 전에 뿌리셔야 되는데 어제 원기 바쁘다 보면 못 뿌렸거든요. 지금은 뿌린 거는 그래도 비가 왔기 때문에 짱이 그 약간 꿉꿉하거든요. 그 고추 모종 1차 웃그름은 고추 잎 상태를 뿌려야 된다 보고 뿌리는 게 좋다는 건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추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면 이제 제가 여기 오이도 심으려 했거든요. 오이도 마찬가지고요. 오이잎이 지금 텃밭하신 보면은 엄청나게 하고 새카마면은 거기다가 질소질 높은 거를 주놓으면은 오이가 절간이 엄청나게 길어져요. 오이 절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오이는 잘 자라는 것 같은데 나중 되면 오이 생산량이 월등히 줄어버립니다. 오이 마디를 좀 짧게 캐야지, 마디가 짧아야지 오이 생산을 많이 합니다. 마디마다 일리거든요. 그래서 오잎이 엄청나게 진하다 싶으면은 질소질 남는 비료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료 파는 데 가셔가지고 최대한 질소질 남는 비료를 돌락해가지고 오이 심은 자리에서 최소한 20cm 이상 떼어가지고요. 뺑 돌아가면 주는데 주는 양을 그 어른 밥 먹는 숟가락 있죠. 그거 한 숟가락 주면 하나요. 한 숟가락 좀 안 되게 주면 좋아요. 반 숟가락 전후로 좀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고추도 제가 유박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비료 주실 때 어른 밥 먹는 숟가락 있잖아요. 밥 먹는 숟가락에 거의 한 숟가락 안 되게 줘야 됩니다. 멀칭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뺑 돌아가면 좋고요. 멀칭 하신 분들은 고추 모종하고 고추 모종 사이 있잖아요. 사이에 중간에 좀 좋습니다. 중간에 주실 때도 비늘을 오히려 조금 넓게 해가지고요. 그 비료를 살살 조금 넓게 뿌려가지고 물을 주면 좋습니다. 비 오기 전날에 뿌리면 제일 좋고요. 고려하시고 그러고 한 15일이나 지나가 보고 잎 상태를 보고요. 잎 상태가 괜찮다 싶으면은 비료양을 좀 적게 줘야 되고요. 잎 상태가 조금 못하다 싶으면은 비료양을 같은 양을 주면 되고요. 그러고 이제 고추 모종을 심고 한 달 전후 되면은 지금 이제 다들 고추가 이제 방아다리가 나오거든요. 나오면은 한 달 전후 되면 그때 마그네슘 연면 시비를 꼭 하셔야 돼요. 마그네슘 연면 시비를 하셔야지 결국은 마그네슘이 이게 꽃잎을 엽노수를 좋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7월 달에 그 꽃잎 상태가 좋기 때문에 고추 생산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잎이 좀 안 좋다 요소를 계속 뿌리게 되면 잎은 시커먼데 야들이 무르게 자라요. 못 자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여름에 장마철에 더위 못 이기게 됩니다. 그러고 맹 한 달 조금 더 지나면은 마그네슘도 연면 시비하고 칼슘제도 연면 시비 해야 돼요. 근데 칼슘제하고 마그네슘하고 혼합하는 것보다는 좀 귀찮아도 따로 하면 더 좋아요. 그러면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보통 같이 되는 제품도 팔거든요. 근데 따로 사가지고 연면 시비는 좋습니다. 오히려 그게 작물이 자라는데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제가 고추 모종 1차 웃거름 주는 방법 하고요. 마그네슘 연면 시비하는 시기도 말씀드렸고요. 칼슘제 연면 시비하는 시기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잎 상태를 보고 어떤 비료를 뿌려야 될지 말씀드렸고요. NK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복합 비료도 종류도 엄청나게 많고요. 근데 그거는 무시하고 그냥 가보시면 비료 판대 가보시면은 글자가 적혀 있어요. 질소 이상 가리가 딱 해가지고 뭐 질소가 뭐 15%, 인산이 몇 프로, 그 가리가 몇 프로 나와요. 글자 숫자를 보시고 똑같은 이야기 하면 더 하는데요. 내 잎 상태가 조금 노랗다 싶으면은 질소질이 한 15 적혀있는 거 쓰면 되고요. 근데 요소는 안 좋습니다. 요소는 지금 요소를 줄라 하면 언제 줘야 되냐면은 오히려 모종을 심고 한 2주차 해보고 잎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싶으면, 너무 노랗다 싶으면 요소를 뿌려야 되고요. 근데 대부분 텃밭 하신 분들도 이미 미끄럼이었기 때문에 완전 노란 밭은 자랐거든요. 다 꽃잎 상태가 새카매요. 그래서 날씨가 이제 좀 있으면 더워지거든요. 어제까지 추웠지만은 다음 주부터 날씨가 더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잎 상태가 약간 노랗다 싶어도 그거는 이제 요소보다는 복합이라 NK 주시는데 글자를 주실 때 앞자리가 15 정도 있는 건 좀 좋아요. 그리고 내 잎 상태가 완전 좀 새카맣다 싶으면은 앞자리가 13 정도 시키면 좋아요. 그 양을 무조건 많이 주면 좋습니다. 뭐든지 많이 주면은 야들이 무리가 생깁니다. 오늘 제가 고추 모종 1차 웃거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잘 키우셔가지고요 수확을 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 멀칭을 안 합니다. 멀칭 안 하고 이렇게 키운 지가 요 자리 있으면 벌써 제가 8년 됐습니다. 지금 고추 멀칭 안 하게 하면 최대 장점이 뭐냐면 지열을 낮출 수 있고요. 지열을 낮추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름 되면 날씨가 덥잖아요. 작물도 더우면 지치거든요. 사람들도 여름에 더우니까 자꾸 에어컨 찾아다 가잖아요. 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에어컨 속에서는 그래도 좀 일을 하기가 수월하잖아요. 근데 바깥에서는 날씨가 굉장히 더우면은 농민분들도 새벽에만 일하고 낮에는 더울 때 쉬거든요. 근데 이렇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멀칭을 안 하면은
비닐 속이 엄청 뜨겁거든요. 근데 지혜를 낮춰주니까 이 아들이 생육 활동을 많이 해요. 생육 활동을 많이 하니까 자동적으로 고추 수확량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덜 더우니까, 덜 지치니까 그 병충해에 걸리는 확률도 월등히 적습니다. 균들이 침입 오더라도 이기는 힘이 강하고요. 칼슘제도 적당히 제가 하기 때문에 또 탄저 예방에도 좀 도움되고요. 고추 키우면서 차차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두둑에도 이렇게 풀을 키워주면 나중에는 또 이 골 있죠. 고추 골에도 이제는 제가 한 7월 달쯤 되면 풀 키웁니다. 그때는 왜 풀을 키웠냐면 이제 그때는 뭐 고추키 이만큼 자라요. 자라고 여기에 풀이 있어야지 비가 또 많이 왔을 때 두둑 안에 이 흙도 안 씻겨 내려가고요. 풀을 무조건 키우는 거 아니고요. 풀은 어느 정도 살짝 키아가 자릅니다. 자르면 전체 두둑 전체가 풀하고 다 어떻게 보면 풀로 멀칭이 되는 거죠. 그러면 풀이 있으면 지열도 낮춰지면은 땅 속의 통기성이 좋아져요. 통기성이 좋아지면은 산소 공급이 잘 됩니다. 산소 공급이 잘 되면은 이 고추가 또 잘 자랍니다.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건강하게 자라면 자동적으로 방제 작업을 적게 해도 고추를 생산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나중 되면은 고추께 2m도 더 큽니다. 깜짝 놀랍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료도 별로 안 하고요. 전 비료 거의 안 씁니다. 별로 안 하는 게 아니고 화학비료는 일전 안 합니다. 산에 부엽도 제가 좀 매년 좀 잡아였고요. 유박 제가 한 3년 정도 제가 이 유박 있거든요. 이건 3년 동안 제가 숙성시키겠다가 버립니다. 결국에는 토양만 잘 건강하게 해놓으면 작물은 자동적으로 잘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주대를 3개 한 이유는 나중에 이쪽에도 줄치고 이쪽에 줄치면 이 안에 공간에 이 안쪽에가 통풍이 잘 돼요. 고추들이 자라면서 지읒대를 한 개 넣으면 고추 줄을 여기 하고 저기 하면 꽉 조이거든요. 고추가 많이 자랐을 때. 그러면 안에 통풍이 안 돼요. 양쪽에 줄치면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면은 균이 확산되는 걸 줄일 수 있고요. 통풍이 잘 되면은 햇빛도 안으로 잘 들어옵니다. 그럼 일조량도 많아지고 통풍 잘 되면 자동적으로 또 고추가 생육 활동도 많이 하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수확량이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